잠깐 계산하기 전에 각자 얼마 낼 수 있는지 확인하자. 최윤아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1인당 15만 원인데 혹시 부담되는 사람 있으면 미리 말해. 제가 조용히 손을 들자 윤아가 크게 웃었습니다. 에이, 농담이야, 농담. 근데 진심이었어? 동창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 수진이 진짜 15만 원 부담되는구나. 한지연이 지갑을 꺼내며 수진아, 내가 대신 낼게. 다음에 갚으면 돼. 김미나 그래. 우리가 오늘 쏠게. 친구 좀 도와줘야지. 그 순간 윤아가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포장 용기 하나만 주세요. 여기 친구가 집에 가져가려고요. 남은 음식 아까우니까. VIP로 많이 웃음바다가 되었고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죽고 싶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과 평화가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이 끔찍한 밤이 있기 한 달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수진 38살 평범한 전업주부입니다. 남편은 중견기업에 다니는 과장이고 저희는 서울 외곽 작은 아파트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화려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그저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시어머니께서 거실에서 조용히 신문을 읽고 계실 때 핸드폰에 카톡 알림이 떴습니다. 고등학교 98학번 3반 동창회. 20년 만에 처음 받아보는 단톡방 초대였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가 보니 이미 10명 정도가 들어와 있었고 최윤아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인기 많던 아이였습니다. 애들아, 다음 주 금요일 저녁 어때? 압구정에 괜찮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예약해놨어. 동창들이 일제히 좋다고 답했습니다. 저도 떨리는 손으로 나도 갈게 라고 썼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옷장을 뒤지고 또 뒤졌습니다. 제대로 된 옷이 없었습니다. 결국 작년 백화점 세일 때 산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를 꺼냈습니다. 가방도 고민이었습니다. 5년 전 남편이 생일 선물로 사준 가방이 전부였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가진 최선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압구정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동창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최윤아는 샤넬백을, 한지연은 루이비통을, 김미나는 구찌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 수진이다. 오랜만이야. 윤아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지만 그녀의 눈은 제 옷차림을 훑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니 VIP룸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화려한 공간이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메뉴판을 받았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파스타 한 접시가 8만 원, 메인 요리는 15만 원이 넘었습니다. 다들 편하게 주문해. 윤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장 저렴한 파스타를 주문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동창들은 서로의 근황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요즘 남편 회사 일 좀 도와주고 있어. SNS 마케팅 쪽으로. 윤아가 자연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남편이 스타트업 대표이사거든. 인공지능 헬스케어 플랫폼 하는데 요즘 잘 나가. 한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나는 재테크 공부 중이야. 요즘 주식이랑 코인 하면서 재미 좀 보고 있어. 김미나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병원 하는데 바빠서 나는 그냥 집에서 애들 케어하고 있어.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왔습니다. 수진아, 너는 뭐해? 윤아가 물었습니다. 나도. 집에서 애 키우고. 아, 전업주부구나. 남편은 뭐 하시는데? 회사 다녀.
과장이야. 과장? 어디? 대기업? 아니, 중견기업. 순간 미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렇구나. 유나가 웃으며 화제를 돌렸지만 저는 이미 제가 이곳에서 가장 초라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바로 그 순간이 왔습니다. 유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잠깐 계산하기 전에 각자 얼마 낼 수 있는지 확인하자. 1인당 15만 원인데 혹시 부담되는 사람 있으면 미리 말해.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5만 원. 제 한 달 용돈이 30만 원인데 그 절반을 한 끼 식사에 써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아이 학원비도 내야 하고 시어머니 용돈도 드려야 하는데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유나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웃었습니다. 에이, 농담이야, 농담. 근데 진심이었어? 동창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 수진이 진짜 15만 원 부담되는구나. 한지연이 지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대신 낼게. 다음에 갚으면 돼. 김미나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오늘 쏠게. 친구 좀 도와줘야지. 유나가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포장 용기 하나만 주세요. 여기 친구가 집에 가져가려고요. 남은 음식 아까우니까. VIP로 많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누군가는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웨이터가 가져온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에 남은 파스타가 담겼습니다. 저는 그것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갈게. 오늘 고마웠어. 벌써? 2차 가려고 했는데. 미안해.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해서. 저는 황급히 레스토랑을 빠져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단톡방이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지 않았지만 손은 이미 화면을 터치하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올린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오늘 수진이 진짜 웃겼다 키읔키읔. 한지연의 답장. 15만 원 부담된다고 손 드는 거 개웃김 키읔키읔. 김미나. 그래도 우리가 싸줬잖아. 그리고 유나가 올린 사진. 제가 들고 나간 포장 용기 사진이었습니다. 수진이 알뜰 살림 인증샷 키읔키읔. 댓글들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키읔키읔키읔 추억 돋네. 요즘도 저런 사람 있구나. 그래도 착하긴 해. 눈물이 났습니다. 택시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힐끗 보는 게 느껴졌지만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는 시어머니께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수진아. 동창회 재밌었어?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서 좋았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손에 든 포장 용기를 보셨습니다. 음식 남은 거 가져왔구나. 내일 아침에 먹으면 되겠네. 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다시 켰습니다. 단톡방에는 계속 메시지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근데 수진이 남편 뭐 한다고 했지? 유나가 답했습니다. 중견기업 과장이래. 월급 많지는 않을걸? 한지연. 아, 그래서 15만 원도 부담되는구나. 김미나. 수진이 원래 집안도 별로라고 들었는데. 저는 핸드폰을 던지듯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베개에 얼굴을 묻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주방으로 오셔서 물으셨습니다. 수진아, 어제 표정이 안 좋던데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시어머니께서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지만 제 얼굴을 유심히 보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단톡방에서는 계속 메시지가 올라왔지만 저는 확인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나가 새로운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애들아, 다음 주 금요일에 청담동 와인바 어때? 와인 클래스 한다는데 재밌을 것 같아. 1인당 10만 원 정도? 동창들이 일제히 좋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뒷담화의 대상이 될 게 뻔했습니다. 결국 저는 나도 갈게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저는 다시 옷장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더 신경을 썼습니다. 작년에 남편 회사 송년회 때 입었던 흰색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깨끗하게 다림질해서 입었습니다. 청담동 와인바에 도착했을 때 이미 동창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명품 행렬이었습니다. 유나는 루이비통 백을, 한지연은 샤넬 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왔어? 어서 와. 유나가 반갑게 맞아줬지만 저는 이제 그 미소 뒤에 숨은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와인바 안으로 들어가니 테이블 위에 이미 여러 종류의 와인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와인 소믈리에가 나와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프랑스 보르도 지역의 레드 와인을 시음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와인이 따라졌습니다. 동창들은 전문가처럼 와인을 돌리고 향을 맡고 맛을 음미했습니다. 저는 그저 따라하기만 했습니다. 두 번째 와인이 나왔을 때 유나가 갑자기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자, 다들 우정을 위해 건배. 모두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유나가 저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제 잔에 자기 잔을 부딪히려는 순간 그녀의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아니, 미끄러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레드 와인이 제 흰색 블라우스에 쏟아졌습니다. 어머, 미안. 수진아, 내가 실수했어. 유나가 황급히 냅킨을 집어 제 옷을 닦으려 했지만 이미 붉은 얼룩이 선명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수진아? 옷이 완전. 한지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진 채 일어났습니다. 괜찮아. 화장실 좀 다녀올게. 화장실 거울 앞에 섰을 때 제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흰색 블라우스 가슴 부분에 붉은 와인 얼룩이 크게 번져 있었습니다. 물로 닦으려 했지만 얼룩은 더 넓게 번질 뿐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 옷은 제가 가진 가장 괜찮은 옷이었는데 한참을 화장실에 있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테이블로 돌아가니 유나가 백화점 쇼핑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거 입어. 쇼핑백에서 새 옷을 꺼냈습니다. 가격표가 그대로 달려 있었습니다. 78만 원. 아까 백화점에서 산 건데 나 환불하려고 했거든. 근데 내가 이 꼴이니까 어쩔 수 없이 포장 뜯을게. 유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신 깨끗하게 입어야 돼. 가격표 떼지 말고. 나 나중에 환불해야 하니까. 저는 그 옷을 받아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화장실로 가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78만 원짜리 옷을 입은 제 모습이 더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테이블로 돌아가 앉았을 때 유나가 말했습니다. 잘 어울린다. 역시 비싼 옷은 달라. 그리고 작게 덧붙였습니다. 나중에 깨끗하게 세탁해서 돌려줘. 환불할 거니까. 와인 시음이 끝나고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나가 명함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나저나 애들아, 우리 남편 회사 얘기 좀 할게. 모두의 시선이 유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인공지능 헬스케어 플랫폼 스타트업인데
요즘 진짜 잘 나가. 곧 시리즈 C 투자 유치하고 내년에는 상장할 예정이야. 한지연이 관심 있다는 듯 물었습니다. 진짜? 어떤 회사야? 지금 투자하면 최소 3배는 벌어. 최소 투자금이 3천만 원인데 너희들은 친구니까 특별히 1,000만 원부터도 가능하게 해줄게. 김미나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나 관심 있어. 한번 해볼게. 좋아. 미나야, 역시 넌 센스 있어. 한지연은 명함을 집어들고 가만히 살펴봤습니다. 표정이 미묘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나의 시선이 저에게 왔습니다. 수진아, 너도 할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근데 너는 1,000만 원도 부담되지? 괜찮아, 패스해도 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기회를 못 잡으면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근데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니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저는 환불할 옷을 입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께서 거실에 계셨습니다. 수진아, 옷 새로 샀어? 아니요. 친구가 잠깐 빌려준 거예요. 옷을 벗으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놀라 달려오셨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 있었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15만 원 부담된다고 손들었던 일, 포장 용기 받았던 일, 단톡방에서 뒷담화 당한 일, 오늘 와인 쏟아지고 환불할 옷 입은 일까지. 시어머니께서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그날 밤 시어머니께서는 서재로 들어가셨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하게 전화 통화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들리는 전화 통화 소리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민수야, 나야. 오래간만이지.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직함 아직 유효하지? 회사 하나 좀 분석해줘. 인공지능 헬스케어 스타트업인데.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평소 시어머니의 부드러운 톤과는 달랐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마치 업무를 지시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거실로 나오셨을 때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수진아, 아침 먹고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밥을 먹고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그동안 말 안 했던 게 있어. 네. 나 원래 한국투자공사에서 일했어. 30년 동안. 저는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한국투자공사요? 응. 국가연금 운용하는 곳이야. 수조원 규모 자금을 운용했고 은퇴할 때 이사 직책이었어. 시어머니께서는 서재에서 가져온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놓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친구 남편 회사 실사보고서야. 어젯밤에 내 후배한테 부탁해서 받았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회사명이 보였습니다. 유나 남편의 회사였습니다. 회사 이름이 인공지능 헬스케어인 거 맞지? 네, 맞아요.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상세한 재무 정보가 나왔습니다. 대표이사 최아무개, 유나 남편이었습니다. 사업 이력을 보니 이번이 3번째 사업이었습니다. 이전 2개는 모두 실패했고 투자금은 전액 손실 처리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현재 매출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60%, 시리즈 C 투자 유치는 작년 말 실패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상장 계획은 없음. 투자금 사용 내역 항목에는 개인 명품 구매,
해외여행 등 유용 의혹이라고 빨간 글씨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제재조사 진행 중. 마지막 줄에는 전문가 분석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6개월 내 파산 확률 90%. 이게 진짜예요? 응. 내가 30년간 이런 회사들 수없이 봤어. 이건 전형적인 사기 구조야. 시어머니께서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유나가 SNS에 올리는 명품,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그거 다 투자자들 돈이야. 그리고 자격 없는 사람이 투자 권유하는 건 자본시장법 위반이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나가 3천만 원 투자하겠다고 했다며? 그 돈 날리기 전에 막아야 해. 어머님,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수진아, 다음 모임 언제야? 다음 주에 한남동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좋아. 엄마가 같이 갈게. 네. 어머님이요? 응. 이제 엄마가 나설 차례야. 시어머니께서 일어나 안방으로 가셨습니다. 잠시 후 옷장 깊숙한 곳에서 뭔가를 꺼내 오셨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르메스 버킹백. 이게 30년 전에 입던 거야. 회의 갈 때, 행사 갈 때. 그때는 이런 옷 안 입으면 무시당했거든. 옷을 펼쳐 보이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평소 검소한 옷만 입으시던 분이었는데, 어머님, 왜 이런 옷을 숨기고 계셨어요? 은퇴하고 나서 생각했어. 권력도 명예도 다 내려놓고 싶다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큰 집 필요 없고, 명품 필요 없고, 그냥 가족들과 조용히 사는 게 좋았거든. 시어머니께서 제 눈을 똑바로 보셨습니다. 근데 우리 며느리를 건드리면 얘기가 달라져. 엄마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 순간 저는 시어머니를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모임 때 뭐 입고 갈 거야? 저는 그냥 제 옷. 아니야. 엄마가 준비해 줄게. 시어머니께서 다시 서재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 이사님, 오래간만입니다. 벤처캐피탈 투자 심사 쪽 인맥 아직 살아있으시죠? 금감원 최 국장님, 불법 투자 권유건으로 제보 하나 하려고요. 저녁 무렵 시어머니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다음 모임 날짜 정확히 알려줘. 엄마가 준비할 게 많아. 저는 단톡방을 확인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저녁 7시 한남동 프라이빗 다이닝이요. 좋아. 그날까지 모든 준비를 끝낼게. 일주일 동안 시어머니께서는 매일 전화를 하셨습니다. 때로는 영어로, 때로는 한국어로. 목소리는 항상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검소한 할머니가 아니라 수조원을 운용하던 금융 전문가의 모습을. 금요일 아침 시어머니께서 제 방으로 오셨습니다. 수진아, 이거 입어. 백화점 쇼핑백을 건네주셨습니다. 안에는 새 원피스와 구두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오늘 필요해. 입어봐. 원피스를 입었을 때 거울 속 제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예쁘다. 역시 옷이 사람을 만드는구나. 시어머니께서도 샤넬 재킷을 입으시고 에르메스 백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진주 목걸이까지. 출발하자. 오늘은 엄마가 모든 걸 정리할 거야. 차를 타고 한남동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떨렸습니다. 기대 반, 두려움 반. 수진아, 긴장하지 마. 엄마만 믿어. 시어머니의 손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손에서 느껴지는 힘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한남동 프라이빗 다이닝 레스토랑은 외관부터 남달랐습니다. 입구에 발레 파킹 직원이 서 있었고
우리 차를 주차해 주었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이미 동창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나가 우리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수진아. 그리고 어머님? 시어머니께서 우아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 따라왔어요. 동창들의 시선이 시어머니의 옷차림을 훑었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 에르메스 백, 진주 목걸이, 모두 진품이었고 빈티지 특유의 고급스러움이 풍겼습니다. 한지연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 샤넬 재킷 구형인데 진짜 귀한 거야. 우리는 프라이빗 룸으로 안내되었습니다. 통 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보이는 멋진 뷰였습니다. 어머님, 평소에 며느리 잘 챙겨주시죠? 유나가 시어머니께 말을 걸었습니다. 네, 우리 며느리 정말 착해요. 요즘 은퇴 생활 어떠세요? 편안하게 지내고 있어요. 음식이 나오고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인당 20만 원 코스 요리였습니다. 식사 중간 유나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애들아, 김미나는 지난번에 3천 넣었고 너희들도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다음 달부터 최소 금액 올릴 거거든. 한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유나야, 투자 설명서 같은 거 받을 수 있어? 왜? 친구 사이에 그런 것까지 필요해?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때 시어머니께서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유나 씨, 남편분 회사 헬스케어 맞으시죠? 유나가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어떻게 아세요? 시리즈 C 투자 유치 성공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 작년 말에 이미 실패했던데요.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어디서? 시어머니께서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으셨습니다. 전 한국투자공사 이사 출신입니다. 국가 펀드 운용 30년 했고 지금도 여러 투자 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이에요. 동창들이 술렁였습니다. 한지연이 작게 한국투자공사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계속하셨습니다. 유나 씨 남편 회사 이번 달 말부도 처리 예정입니다. 김미나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께서 차분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시리즈 C 투자 유치는 작년에 실패했어요. 상장 계획도 전혀 없고요. 현재 매출은 전년 대비 60% 감소했습니다.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곧 회복될. 회복은 무슨 회복이에요? 금융감독원 제재조사 진행 중인 거 아시죠? 투자금 개인 유용 의혹으로요. 테이블이 얼어붙었습니다. 한지연이 명함을 다시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회사 신용평가 조회해 봤는데 등급이. 시어머니께서 한지연을 보며 물으셨습니다. 금융권에서 일하시나 봐요? 네, 은행에서 일해요. 그럼 아시겠네요. 이 회사가 어떤 상태인지. 한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미나가 창백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넣은 3천만 원은? 시어머니께서 김미나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 안에 전액 환불 받으세요. 안 그러면 제가 금융감독원에 정식 고발하겠습니다. 어떻게? 저한테는 금감원 국장, 검찰 금융조사부 다 제 후배들이에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몰랐어요. 남편이 잘 된다고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몰랐다고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유나 씨 SNS 다 봤어요. 명품,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이 사진들 날짜 보세요.
투자금 받은 직후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죠.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돈이 다 투자자들 돈 유용한 거잖아요. 제가 30년간 수조원 운용하면서 이런 사기꾼들 수백 명 봤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마지막 일격을 날리셨습니다. 그리고 유나 씨, 우리 며느리한테 한 짓들 다 기억하시죠? 15만 원 부담된다고 손 들게 만든 것, 포장 용기 받게 한 것, 환불할 옷 입힌 것, SNS에 사진 올린 것. 동창들이 숨죽여 듣고 있었습니다. 다 증거 확보했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착해서 참고 있는 거예요. 유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미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심했어. 한지연도 사과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나도 같이 웃었잖아. 정말 잘못했어. 시어머니께서 우아하게 일어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만 가볼게요. 다음 약속이 있어서요.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김미나 씨, 투자금은 내일까지 돌려받으세요. 제가 내일 오후에 확인할 겁니다. 우리는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로비에서 한 남자분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정장 차림의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윤 이사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웃으며 인사하셨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이쪽은 제 며느리 수진이에요. 아, 며느님. 반갑습니다. 어머님께 며느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다른 레스토랑으로 이동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시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수진아, 가족이 뭔지 알아? 서로 지켜주는 거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에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김미나였습니다. 수진아, 투자금 환불받았어.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리고 한지연. 수진아, 그때 정말 미안했어. 다음에 밥 한번 먹자. 내가 살게. 단톡방에는 유나가 나간 상태였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소문 들었어. 유나 남편 회사부도 났다던데? 응, 그런가 봐. 와, 그 사람 SNS 보면 엄청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던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구나. 시어머니께서 거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일주일 후 뉴스에서 유나 남편 회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인공지능 헬스케어 스타트업 인공지능 헬스케어가 투자금 유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대표 최모 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재래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시어머니께 맛있는 반찬 해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시장을 걷다가 저는 한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유나였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평범한 에코백을, 화려한 옷 대신 후드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묶지 않고 아무렇게나 묶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유나가 먼저 고개를 숙이며 지나가려 했습니다. 유나야. 제가 먼저 불렀습니다. 유나가 멈춰섰습니다. 수진아, 요즘 어떻게 지내? 유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그때 정말 미안했어. 내가 너무 교만했어. 괜찮아. 괜찮지 않아. 난 정말 나쁜 짓을 했어. 너한테, 미나한테, 다른 친구들한테도. 저는 한참 유나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유나야, 힘내. 인생 한 번 망했다고 끝은 아니잖아. 유나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고마워. 그런 말 해줘서. 지금 뭐해?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어. 남편 빚 갚으려고. 많이 힘들지? 응. 근데 괜찮아. 이게 내가 받아야 할 대가니까.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수진아. 뒤에서 유나가 불렀습니다. 응? 너 정말 착하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잘 지내, 유나야.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와 함께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수진아, 오늘 표정이 밝네. 네, 어머님. 좋은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성장한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께서 웃으셨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 많이 강해졌어. 저녁 식탁에 남편, 시어머니와 함께 앉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표정 진짜 밝아졌어. 응, 이제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살기로 했어.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그때 말했지? 평범하게 사는 게 잘못이 아니라고. 네, 기억해요. 사실 엄마도 30년간 권력과 돈 속에서 살았지만 진짜 행복한 건 지금이야. 너랑 우리 아들이랑 이렇게 소박하게 밥 먹는 게 제일 좋더라. 남편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아니야. 가족 지키는 건 당연한 거야. 식사를 마치고 저는 시어머니와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어머님,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뭐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았어요. 용기요. 제가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는 걸 알게 해주셨잖아요. 시어머니께서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돈이 있건 없건, 권력이 있건 없건, 내가 힘들면 엄마는 뭐든지 할 거야. 그게 가족이야. 어머님, 세상이 너를 무시해도 엄마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넌 이미 충분히 훌륭해. 저는 시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동창의 단톡방을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알림도 꺼두었고 가끔 확인만 했습니다. 어느 날 한지연에게서 개인 메시지가 왔습니다. 수진아, 요즘 어떻게 지내? 우리 셋이서 조용히 밥 한번 먹을까? 셋이라는 건 한지연, 김미나, 그리고 저였습니다. 응, 좋아. 일주일 후 우리는 홍대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명품 가방도 화려한 옷도 없었습니다. 그냥 편한 옷차림으로. 김미나가 먼저 말했습니다. 수진아, 그때 정말 미안했어. 나 요즘 매일 반성하고 있어. 한지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우리가 정말 나쁜 짓 했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괜찮아. 너 정말 착해. 나 같으면 절대 용서 못했을 거야.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미나가 물었습니다. 수진아, 요즘 뭐해? 나 재테크 공부 시작했어. 시어머니가 추천해주신 투자 강의 듣고 있어. 대박. 너 완전 달라졌다? 응. 이제 남의 시선보다 내 인생이 더 중요하더라. 한지연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어머님 진짜 멋있으셨어. 나도 그런 시어머니 갖고 싶다. 우리는 오랜만에 편하게 웃었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오는데 저 멀리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유나였습니다. 카페 앞을 지나가던 유나가 우리를 발견하고 멈칫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먼저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유나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흔들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지연이 물었습니다. 유나,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 김미나도 말했습니다. 들었어. 지금 편의점에서 알바한대. 저는 유나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각자 자기 인생 사는 거겠지. 누군가는 떨어지고 누군가는 올라가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TV를 봤습니다. 수진아, 오늘 친구들 만났다며? 네, 어머님. 한지연이랑 미나 만났어요. 재밌었어? 네. 이제 편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 웃으셨습니다. 그래, 진짜 친구들은 남더라.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나 오늘 승진 발표 났어. 진짜? 축하해. 차장 달았어. 시어머니께서도 기뻐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잘했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외식을 했습니다. 비싼 레스토랑은 아니었지만 동네 고깃집이었습니다. 고기를 구우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조금 여유로워질 것 같아. 차장 되면 연봉이 좀 오르거든. 고생했어, 여보. 시어머니께서 소주잔을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서 밥 먹는 게 제일 행복한 거지.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예전에는 명품 가방이 부러웠고 고급 레스토랑이 부러웠고 화려한 삶이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와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핸드폰을 열어 단톡방을 확인했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나가 있었고 나머지 동창들은 가끔 안부를 물었습니다. 저는 알림을 다시 껐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진짜 친구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께서 서재에서 나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재테크 공부한다며? 엄마가 책 몇 권 추천해 줄까? 네, 어머님. 시어머니께서는 서재 책장에서 두툼한 책 몇 권을 꺼내 주셨습니다. 이거 엄마가 30년 전에 읽었던 책들이야. 지금도 유효해. 저는 책을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언젠가 어머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께서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넌 이미 훌륭해, 수진아. 그냥 내 길을 가면 돼. 그날부터 저는 매일 조금씩 공부했습니다. 재테크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시어머니께 여쭤보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작은 투자를 시작했고 조금씩 수익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 힘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완전 달라졌어. 자신감 넘치는 거 봐. 시어머니께서도 웃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이제 진짜 독립했네. 저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동창회에서 무시당하고 집에 와서 울기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고 제 가치를 스스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지켜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작은 재테크 스터디 모임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엄마들과 함께 공부하고 정보를 나누고 서로 응원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스터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데 익숙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유나였습니다.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아. 안녕, 유나야. 여기서 일해. 벌써 8개월째. 응, 알아.
지난번에 봤어. 유나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많이 달라졌지? 나, 응. 근데 표정은 예전보다 편해 보여. 유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맞아. 예전에는 명품 가방 들고 다녔지만 매일 불안했어. 남들한테 들킬까봐. 근데 지금은 비록 편의점 알바지만 마음은 편해. 잘 됐다. 수진아, 진짜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미나는 큰일 날 뻔했어.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아, 너 요즘 뭐해? 표정 보니까 뭔가 좋은 일 있는 것 같은데? 응. 재테크 공부하고 작은 스터디도 운영하고 있어. 대박. 너 진짜 완전 달라졌다. 저는 물건을 계산하고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유나야, 힘내. 천천히 가도 괜찮아. 고마워, 수진아.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유나 봤어요. 그래. 어떻던?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표정이 편해 보였어요.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람은 바닥을 쳐봐야 진짜 배우는 거야. 어머님도 그랬어요? 그럼. 엄마도 젊었을 때 실수 많이 했지. 그런데 그때마다 배웠어.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나 오늘 좋은 소식 있어. 뭔데? 우리 회사에서 해외 연수 기회가 생겼어. 미국 본사에서 6개월. 진짜? 대단한데? 시어머니께서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잘하네. 그날 저녁, 우리는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직접 요리를 하셨고, 저도 도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 여보, 다 두 분 덕분이에요. 시어머니께서 웃으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한 거지. 저도 말했습니다. 맞아. 당신이 매일 열심히 일한 결과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도 많이 변했어. 예전보다 훨씬 자신감 있고 당당해.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기억해. 평범하게 사는 게 잘못이 아니야. 그게 선택이었던 거지. 네, 어머님. 이제 알아요. 식사를 마치고 저는 발코니에 나가 서울 야경을 봤습니다. 1년 전 저는 동창회에서 포장 용기를 받으며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이제 남의 시선이 아니라 제 가치를 알았습니다. 명품 가방이 없어도, 고급 레스토랑에 가지 않아도, SNS에 인증할 게 없어도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지켜주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부자라는 것을. 시어머니께서 발코니로 나오셨습니다. 수진아, 추운데 왜 여기 있어?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무슨 생각? 어머님 덕분에 제가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아니야. 넌 원래 강한 아이였어. 다만 그걸 몰랐을 뿐이지. 어머님, 시어머니께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수진아,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아. 내가 부끄러워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어. 저는 시어머니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1년 후, 저는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한지연과 김미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내 재테크 책 나왔다며? 응. 작은 전자책이긴 한데. 대박. 우리 수진이 작가 됐네. 우리는 웃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카페 밖으로 한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유나였습니다. 이제 편의점 유니폼이 아니라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고 유나가 먼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한지연이 물었습니다. 유나 요즘 어떻게 지낸대?
다시 일 시작했대. 작은 회사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묘합니다. 누군가는 올라가고 누군가는 떨어지고, 하지만 중요한 건 어디에 있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수진아, 책 잘 팔린대? 네, 어머님.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요. 시어머니께서 웃으셨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 자랑스러워.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명품 가방보다 소중한 건 나를 지켜주는 가족이고, 고급 레스토랑보다 중요한 건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며, SNS 인증보다 값진 건 나 자신의 성장이라는 것을. 1년 전 포장 용기를 받으며 죽고 싶었던 나. 하지만 지금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나는 행복하다고.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고 계신가요? 남의 기준으로 나를 재단하는 순간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평범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같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분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